생각은 계속 일어난다. 숲에 새 잎이 생겨나듯이,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듯이, 생각은 바람, 빗방울, 분수, 꽃, 낙엽, 눈송이, 촛불, 분수와 같다. 글 쓰는 일로 사는 사람에겐 이것들의 흔적인 문장 또한 계속 태어난다. 입술에 말이 태어나듯이. 나무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된다. 나는 얼마 전 이 나무를 위해 바람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시 한 편을 썼다. 옮겨 적으니 나도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된다. 바람이 있을 때에 키 큰 나무가 기둥째 기우는 것을 며칠 마음 놓고 본다. 어제는 왼편으로, 오늘은 바른 쪽으로. 나무는 느긋하게 시간을 두고서, 그러나 바람에 따라 부드럽게 기운다.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어 놓을 적에도 비스듬히 기운 나무는 서두름이 없이 천천히 바람을 벗고 제 자세로 돌아간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문태준 시인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 라는 책입니다. 자연스럽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억지로 꾸미지 아니하여 이상함이 없다. 힘들이거나 애쓰지 아니하고 저절로 된 듯 하다 입니다. 문득 우리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억지로 꾸미지 아니하며 애쓰지 않고 저절로 된 듯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책은 바람이 나무에게 불어가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잔잔한 말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 우리는 매일을 바쁘게 살고 있고 내 몸 하나 챙기기에도 벅차다. 날카로운 의견을 주고받고 또 모욕감마저 느끼게 된다면 지치고 나른해져서 일어나기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된다. 이러할 때에는 나의 전원을 잠시 꺼두어야 한다. 나를 느슨하고 단조로운 여건 속에 있게 해야 한다. 펼친 것을 접을 필요가 있다. 접으면 잠잠해지고, 잠잠해지면 마음에 풋풋하고 넉넉한 공간이 생겨난다. 이 경험은 매우 유익하다. 시인 김용택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선생님은 눈 오는 날 마루에 걸터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무는 눈이 오면 그냥 받아들여요. 눈이 쌓인 나무가 되는 거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 새가 앉으면 새가 앉은 나무가 되는 거죠. 새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승훈 시인은 시 바람을 통해 바람이 풀밭에 가면 풀들의 몸놀림을 하고 나뭇가지에서는 나뭇가지의 소리를 낸다고 노래하기도 했다. 바람은 풀밭에 가면 풀의 몸이 되고 나무에게 불어가면 나뭇가지가 되어 흔들린다는 것이다. 바람이 이처럼 풀이 되고 나뭇가지가 되는 것은 나라는 완고한 생각을 버렸기에 가능할 것이다.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것에 맞췄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무엇인가에 맞춰서 하되 그냥 하기만 하되 집착 또한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내 내면에 다른 존재의 공간을 만드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배움, 나의 기다림, 조용함, 쓸쓸함, 즐거움 같은 것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것이 되어보는 경험은 내가 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경험이 된다. 자신을 자발적으로 간소한 삶의 조건 속에 놓아두려고도 할 일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계곡의 물소리에 의해 맑은 날의 새소리에 의해 회복될 것이다. 막 피어나려는 꽃송이처럼 생기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움직임에는 이런 생기가 있다. 생기의 샘, 생기의 분화구를 갖고 있다. 매일매일의 아침에 우리는 생기를 느낀다. 꽃집에서 막 사와서 화병에 꽂은 한 송이의 장미나 카네이션에서 싱싱한 생기를 느낄 수 있다. 생기는 신선한 공기와도 같다. 생기는 건강한 사람의 혈액과도 같다. 생기는 분수처럼 탄력이 좋다.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가 솟는 것은 하나의 큰 생기가 생겨나는 과정이다. 장현종 시인은 시 이게 무슨 시간입니까? 에서 이제 막 피어나려는 꽃송이가 품은 생기를 시간의 열에 비유했다. 생기는 꽃송이가 막 피어나려는 그 의욕, 열이 가득한 상태, 흥분과 설렘이
가득한 상태다. 어떤 생기의 생겨남은 어떤 일의 종료 위에서 가능하다. 어떤 일이나 사건의 사라짐, 혹은 어떤 마음의 정리와 동시에 어떤 생기는 일어난다. 이 이치는 화단을 구성하는 꽃이 동시다발적으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꽃은 낙화하고 어떤 꽃은 개화하면서 화단의 꽃핌을 지속시키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어떤 것을 버리고 비워내고 또 어떤 것을 얻고 채우며 살아간다. 마치 새로운 계절을 맞을 때 옷장을 한 차례 정리하듯이 끝까지 가본다는 것. 밀란 쿤데라는 시인이 되는 일은 어떤 것에 끝까지 가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다. 행동의 끝, 희망의 끝, 열정의 끝, 절망의 끝까지 말이다. 밀란 쿤데라는 왜 끝까지 가보라고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일까?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 중도에 셈을 하지 말라고, 이득의 규모를 따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 어떤 일이든지 그 끝까지 가보았을 때에야 진정으로 그 일의 진면목을, 그 일의 고유한 가치와 효력을,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파생될 나중의 것까지 알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듯하다. 일관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는 뜻이다. 처음과 끝을 꿰뚫어 하나로 꿰다는 뜻이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의지, 하나의 원리로 꿰다는 뜻이다. 이렇게 뜻을 새겨본다면 이 말은 수심의 차원에 있기도 하다. 일심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마치 수행자들이 잠깐이라도 쉬거나 그만두는 일이 없이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일상의 움직임 속에서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번뇌와 장애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의 진행이 종결되도록 그 끝까지 가보는 일은 마음을 닦는 일이기도 하다. 흔들리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 마음을 정려하게 잘 단속하는 일이기도 하다. 스스로를 믿어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자신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챙길 수 있는 생각들을 나눠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